Welcome back to my channel. This is 코인 노마드. 안녕하세요. 코인 노마드입니다. 2주 전에 존 디톤 변호사는 XRP 리플 소송 이후에 거래소가 타켓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코인베이스가 SEC와 얽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가 암호화폐 자산을 미등록 증권으로 판매했다는 주장과 함께 또 다른 집단 소송에 휘말리게 됐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3만 1,000달러가 넘는 사용자 암호화폐 절도 소송에서 강제 중재 신청해서 패했다, 졌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개인 3명이 2019년 10월부터 코인베이스에서 SEC 미증권거래위원회에서 등록하지 않은 디지털 자산 코인들을 판매하고 있다라고 소송을 했습니다. 소송 원고인 아브라함 비엘스키는 페이팔 담당자라는 보이스 피칭범에게 연락을 받고 3만 1,000달러 상당의 코인베이스 계정에 대한 개별 원격 액세스 권한을 부여했는데 그 후 디지털 지갑에서 돈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코인베이스 고객 서비스가 빈약하고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시작한 것이죠. 약간 어이없기도 한데 비엘스키는 자신과 비슷한 유사한 경험을 가진 개인들을 대표해서 집단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1933년 증권법에 따르면은 공개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모든 자산 증권은 SEC에 등록돼야 하고 이번 소송은 코인베이스가 판매한 가상 자산이 증권인지 판단하는 하위 테스트를 통해서 증권을 판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리플 XRP와 거의 비슷하죠. 법원 제출의 원고는 서비스 약관 내 코인베이스의 중재 합의가 코인베이스 쪽에 크게 유리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코인베이스가 비양심적이라고 주장하고 캘리포니아 법에 따르면 계약 조항이 작성 당시 비양심적이라면 집행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코인베이스 중재를 강제하기 위해서 윌리엄 알슈 판사는 광범위한 중재 조항은 비양심적이다라고 신청을 거부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미디어는 강제 중재 신청에서 패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빅숏의 작가이자 미국 금융 저널리스트인 마이클 루이스는 야후 파이낸스와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이 본질적으로 믿음에 기반한 자산이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금융들과 비교해서 더욱더 평등적인 이유는 중개인이 없어서 직접 거래가 가능하고 주식시장보다 더 평등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탈중앙화 금융 부분이 레거시 금융 시스템을 잠재적으로 개혁할 수 있으며 만약 비트코인이 훨씬 더 오래 살아남아 있다면 기존 금융 질서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디지털 자산 리서치 회사인 메사리는 이더리움이 2022년 1분기에 하루 평균 약 117만 건의 거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아발란체는 1분기에 이더리움의 평균 74%를 기록해서 2분기에는 이더리움 거래 건수를 초과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발란체가 일일 거래수 측면에서 이더리움의 뒤를 뒤따르고 있고 인센티브 프로그램이 보류되고 서브넷 출시가 진행됨에 따라 아발란체는 다음 분기에 이더리움을 능가하는 흥미로운 기회를 갖게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메사리 리포트는 아발란체의 업그레이드는 아프리코트 때문에 2분기에는 거래 수수료가 상당히 낮아질 것이라고 예측을 하면서 출시 거래 수수료는 거래당 평균 약 67센트로 안정화되어 있고 노드가 트랜잭션을 안전하게 압축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위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거래 비용을 낮추고 안정적으로 일일 거래가 상승하는 추세로 나아가면서 더 많은 업그레이드가 예상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일론 머스크에 대한 트위터 인수 시도에 대해서 카다노의 찰리 호스킨스는 트위터를 인수하려는 일론 머스크의 대담한 시도가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서 테슬라의 머스크와 함께 새로운 분산형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만들 것을 제안했었다는 유투데이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찰스 호스킨스는 비디오를 통해서 2022년 이후 카다노 에이다의 다음 성장 단계에 대해서 중점 둘 핵심 역량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카다노가 슈퍼컴퓨터 양자 공격에 저항하도록 만드는 것이 우선순위에 포함된다고 말하면서 슈퍼컴퓨터보다 훨씬 뛰어난 양자 컴퓨터는 블록체인 기반 자산의 암호화폐 기술을 깨고 보안을 효과적으로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크립토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7년 동안 카다노 프로젝트는 모든 아이디어를 수렴하기 위해서 오메가 프로젝트를 수행 중이고, 그 중에 미노타우루 프로토콜은 지분증명 합의 메커니즘과 작업증명 합의 메커니즘을 결합한 블록체인 합의 메커니즘 프로토콜로 우리가 5년 동안 접해보지 못한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호스킨스는 처음 당시에 카다노가 학문적 연습이었지만 작년 12월 양자 컴퓨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이미 시작했다고 밝혔고, 올해 2022년 말 오랫동안 준비해온 특별한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래 관차 플랫폼 웨일 스테이트는 지난 7일 동안에 상위 100위 안에 드는 이더리움 지갑의 이더리움 고래들을 조사했습니다. 솔라나 기반의 분산형 거래소 유틸리티 토큰인 세롬 SRM이 평균 190만 달러 이상 구매를 해서 순위 안에 들어왔고, 이 세롬은 FTX CEO 샘 뱅크만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고문으로 샘 뱅크만이 활동하고 있어서 FTX와 그리고 세롬 같이 순위 안에 진입했는데, 그 밖에 상위에 있는 코인들 역시 FTX의 기본 토큰인 FTT가 있고 시바 이누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상위에 보면 이더리움 자체를 빼고 USDC, USDT 그리고 BUSD 스테이블 코인을 다 뺀 것으로 보면은 이더리움 고래들이 최근 7일 동안 매집한 코인들은 FTX, 세롬, 시바, 에입, 링크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준의 감독 부의장으로 리플 고문 출신 마이클 바를 지명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재무부 금융기관 차관보로 일했고 2015년 리플 고문으로 합류했는데, 그 당시 마이클 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리플 자문위원회에 합류하게 되어서 기쁘고, 글로벌 결제 시스템은 매우 오래됐기 때문에 지불 혁신에서 금융 시스템을 더욱더 안전하게 만들고 비용을 절감하면서 소비자와 기업 모두를 위한 접근성과 효율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하이오주 민주당원 셰로드 브라운 의원에게 인준을 위해서 빠른 진행을 계획했고, 브라운 의원은 성명에서 바의 지지에 대한 표명을 했죠. 자, 리플과 SEC는 지난 몇 년 동안의 소송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 말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제이 클레이턴이 샌프란시스코 기반을 둔 결제회사 리플 XRP를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이 진행이 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마지막 결과가 나오는 이 타이밍에 SEC의 상급 기관이죠. 전 세계 시스템에 계획을 짜는 연준이 부의장을 뽑는데 리플의 전 멤버가 부의장으로 임명을 받기 직전에 있습니다. 마지막 소송 판결은 드라마틱하게 컵 앤 핸들로 갈지, 컵 앤 핸들 모양 후 파라볼릭 포물선으로 하늘로 솟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인 노마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